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회사를 단지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생존 본능이 죽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이 네. 있고 제가 네. 좋아하는 단어가 뭐 배수지진 단어인데 이 안정감이 없었을 때 내 최대 잠재력이 보여진다면 한 번쯤 테스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에 500이 될지 8천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회사에 있으면 그 테스트를 정확히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월급들이 나를 조종하고 생각하죠. 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앵구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눈을 만약에 깜빡이셨을 때 네. 85년생이 아니라 95년생으로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커머스의 지식은 리셋이 되고 이커머스의 중요성은 그대로 알고 이 경험이 다 없어졌어요? 네, 지식은 다 없어지는데 중요성은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한 이커머스 세상에 1기부터 18기 엠타터 교육생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요. 네. 29살이시고 네. 그 상황이라면 이제 부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실지 혹시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싶어요. 네, 네네네. 이 질문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따라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 좀 얘기를 해줘. 너 이제 믿으니까 따라할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심리와 목적을 파악해야 되니까. 네네. 제가 이제 솔직하게 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29살이 되는데 아는 게 없고 이런 엔터톱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일단 의심이 되게 많고 불안한 게 커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1단계 검증. 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저는 만납니다. 엔터톱에서 잘된 사람들 만나서 좀 전에 이렇게 통화한 사람이든 네. 내가 관련된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글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네.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등가 교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시간 내주세요. 이거는 너무 무례해. 네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잘 나가고 자기 시간이 귀한 사람들일 텐데 10만 원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애가 그렇게 보내면 귀엽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한 표본을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 것 같아요. 3명에서 5명 정도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 잘된 사람들을 만나서 검증을 철저히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 봤는데 맞아. 진짜 내 상황에서 저렇게 잘 된 게 보여. 판매량도 보이고 돼. 그러면 복제를 합니다. 그 사람들 뇌를 내 머릿속에 이식해요. 그게 강의를 듣는 게 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 감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 감정이거든요. 내 감정, 자존심, 관성 뭐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복제가 가능해요. 아마 프리덤님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해온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필기하시는 거 보면요.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 필기예요. 오하열이 맞잖아요. 저는 오하열이 안 맞아요. 이거는 이런 관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제가 공부주 기준자가 없는데 없어요? 막 반삭하고 막 계속 노력하고 해서 와. 한 9년 만에 이제 최고점까지 갔었거든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성공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그랬었어요. 네네. 이쪽으로 전환해서 해야 돼요. 아, 여기는 천장이 없다니까요. 한 달에 한 6억, 7억 이렇게 번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거는 못 믿어요? 강의를 봤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왜냐면 내가 그렇게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내 친구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이 그렇게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되게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하고 믿어야만 내가 실행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친구 3명이 다 그렇게 벌고 있으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하죠. 그거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나온 예시들과 사실 판페이지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엔터테인 멤버. 그 판매량 보이잖아요. 개수랑 네네. 이런 거.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한 다음에 그걸 매일 아침에 한 4개씩 보면서 이 친구 또 이제 수익 올라갔네. 여름이라 또 떨어졌네. 이렇게 해서 내 테두리 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주변에 4명을 보면 그 평균이 나다. 네네. 아마 주변에 이런 분들 없을걸요? 친구나 이런 분들. 없습니다. 네, 그 관성에서 그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복제 네. 단계가 필요해요. 3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검증 복제고 3단계는 씨앗 키우기. 이제 복제를 아무리 해도 내 씨앗이 자라는 거지 옆에 그렇게 막 나무까지 나오고 열매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둔다고 해도 내 씨앗이 소중하게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를 팔고 2개를 팔고 10개를 팔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 아까 전화해준 그 친구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를 파는 거. 새로 등록해서 내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개를 팔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어느 기준에서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존의 그 일에 대한 에너지 소모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사결정의 총량이 있어. 하루에 딱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 이만큼을 줘요. 얘따 오늘 이만큼 총량 써라. 근데 그거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다 쓰고 나서 나 이제 퇴근하고 다른 일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출근이 저녁 6시고 하루를 이제 이걸 먼저 한다고 하면 달라요, 성과가. 나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분 있었어요. 예전에 회사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 그래서 하기 너무 좋다. 그런 분들조차도 거의 반 이상을 써요. 출근하고 사람들 인사하고 에너지 쓰고 뭐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단 넘어오게 하려면 사실은 지금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본인의 삶의 패턴에서는 쉽지 않죠. 그 과정 벗어나는 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프리덤님이 미래를 봤어요. 꿈을 꿨는데 네네. 5년 뒤에요. 네. 근데 벤틀리를 타고 다녀요. 본인 이상형과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계산서 보지도 않고 그냥 카드를 써요. 그러고 나서 미래에서 있다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타임머신처럼 보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이걸 만족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 만족하는 척을 한 건지. 그거를 스스로와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납득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스타일은 안 해요. 그리고 이 안정성에 취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실행하는 것까지 에너지를 못 짤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세 가지, 검증하고 복제하고 씨앗 키우는 거. 근데 검증은 하신 것 같거든요. 복제랑 씨앗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복제도 조금 시도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20-30% 복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씨앗을 키워야 돼요. 내 씨앗이 이제 수목원처럼 되게끔 그 민들레 씨앗을 초반에는 되게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씨앗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날아갔어요. 초반에 이쪽에서 쏟은 에너지가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네요. 네, 그게 지금 이 부분에서 막힌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예전에 그 공부할 때만큼 총량을 쏟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달라져. 그땐 다. 네. 효율적인 쪽으로 와야 돼요. 지금 쪽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거기에 회장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한 가지의 미션을 내가 긴 시간 동안 잘 클리어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다른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자. 아까 그 통화한 분이 이전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지금 이 둘이 인생을 바꾸라고 하면? 안 돌아가죠. 절대 안 바꿀걸요. 그러면 사실상은 객관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통찰 1단계를 돌리고 이렇게 계속 자성찰 하면서 본인한테도 그걸 납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도 그래도 생각을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앵구님 영상 듣고 보면서 이분은 생각만 하고 사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사고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컨텐츠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전 되게 반갑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만큼을 이야기하는데 요만큼씩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화 흐름이 되게 답답해요. 근데 최대한 이만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식이냐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거를 심하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스킨십 하는 거 이상으로 같은 공간에 있거나 대화를 하면 많이 뺏겨요, 나 자체를. 그래서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즐기기도 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이 사물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어떤 주도권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엄청난 뭐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양파링이랑 맥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시간 안에 그걸 끝내면 먹겠다 보상으로 걸어서 먹는데 맥콜을 되게 맛있게 먹고 싶은 거예요, 양파링보다. 그래서 양파링을 이만큼을 먹고 목이 거의 막혔을 때 맥콜을 거의 반 정도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맥콜의 가치가 높아지더라고. 이게 저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주도권과 그리고 갑질 같은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주도권이 있으려면 덜 아쉬운 사람이 주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이유가 엄마가 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막 나쁘게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막 싫은 소리 하고 짜증내고. 저는 이런 먹는 거에도 이런 게 있구나, 주도권이. 그럼 내가 반대로 맥콜은 1.5리터가 있고 양파링이 뭐 조금 있어요. 그럼 양파링이 더 맛있을 거 아니야. 한 모금 먹고 양파링 하나 먹는 게 너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서 이런 것들도 맨날 멍하게 맥콜이랑 양파링을 반복해서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책을 거의 안 보거든요, 베스트셀러를. 왜냐면 제가 베스트셀러를 보면 좋은 책이 많으니까 그게 나온 말을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말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정말 읽고 싶어서 사긴 하는데 못 읽어요. 제가 이런 거죠, 표절할까 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남의 노래를 안 듣는 게 나도 모르게 영향받을까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거를 읽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현상에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습관이 아마 들면 사고력이 충분히 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파악하기로 10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하로 항상 주무신 것 같거든요. 거의 매일. 근데 그렇게 자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여도 의사결정의 총량도 있지만 스트레스의 총량도 있고, 그게 넘어가면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표가 나고 이게 터지는데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잠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일단 그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이제 가족들은 일찍 일어나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잠을 오래 자고 싶지 않았고, 이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저는 하루 종일 자요. 그런 날이 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게 꼭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저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1시에 자서 6시에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몰아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시간이 뭐 하루에 4시간 미만으로 자야 성공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8시간씩 자도 규칙적으로 매번 에너지를 잘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거는 허상이니까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지만 점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제가 그 패턴이 10년 동안 돼서 요즘에는 많이 자고 싶은데도 못 자거든요. 관성이 그렇게 돼서. 어쩌면 좀 망가진 거죠. 저는 이 자본주의에 맞게 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저라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 좀 망가진 거거든요. 저는 저처럼 망가지지 않고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상이 회사 다니며 병행하는 사람 중에 이제 90% 안 되는 이유인데요. 그 내용에서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회사를 단지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생존 본능이 죽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보다 혹시 좀 더 깊게 연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회사를 계속 다니면 사업에서 뭐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든지 혹은 미래 불안성이라든지 네, 조금 더 혹시 연구님 아까 생존 본능 입장에서 좀 설명드린 게 있고, 거기서 좀 더 보태서 하자면 이렇게 네네네.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과거로 네네. 돌아가서 이제 프리덤님이 양반집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노비예요. 막 이렇게 장작도 패고 막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났어요. 이제 서로 막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 신분 같은 게. 그때 됐을 때 제가 이제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내 주인님을 찾는다거나 혹은 다른 주인이 누가 있는지를 또 물색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항상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포인트인데, 내가 오늘 일어나서 먹을 밥은 내가 일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남이 갖다 주는 거 말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도 남이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 프로세스 자체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이 펜을 팔아서, 이게 펜을 제가 300원에 만약에 샀다면 그럼 내가 이걸 얼마에 팔까? 6,000원에 새 거니까 한 내가 조금 싸게 5,800원에 팔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립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는데, 오늘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들어가서 이제 비위 맞추고 뭐 프로젝트 들어오면 그거 잘 보고 보내고 이래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죠. 저는 주체적인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수동적으로 계속 그게 관성이 되면 아마 계속 그 삶이 계속 더 세질 것 같아요. 하루하루 더 관성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근육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계속 그렇게 남한테 의존해서 돈을 받는 것들이 계속 익숙해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나이 들어서는 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회사를 아마 오래 다닌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와도 잠깐 넘어온 척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었나? 말에 목을 베고 전쟁에 참가했다고. 그게 이제 배수지진이잖아요. 제가 네. 좋아하는 단어가 뭐 배수지진 단어인데, 이 안정감이 없었을 때 내 최대 잠재력이 보여진다면 한 번쯤 테스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에 500이 될지 8,000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회사에 있으면 그 테스트를 정확히 못해요. 절대. 누가 먹을 걸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계속 주는데 내가 배고플 때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루 3끼를 먹으면 최대치를 못 먹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월급들이 나를 조종하고 길들인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수입이 아예 딱 끊겼어요. 네네. 그러면 아마 뭔가 발버둥을 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입장에서 좀 회사를 위험하다고 보고, 하지만 모두가 회사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본인은 도저히 창의적인 생각도 못하고 주체적인 사고가 아니야. 회사 다니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테스트하는 거는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아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프리덤님은? 목표요? 네. 목표는 이제 뭐 가정도 꾸리는 것도 목표의 하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내가 아는 서울 말고 어디 서울에 있나? 여기 어디 서울 섬이 있나?
그렇죠. 그러면 네네. 진짜 벌긴 해야겠네요. 네네네. 오늘 도움 드리려고 최대한 그 즉흥적으로도 막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네네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의미 있으려면 네. 저는 프리덤님의 인생이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제가 오늘 보낸 시간과 에너지와 이제 오신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세요. 네네. 마지막으로 회사 다니면서 이커머스 조금 기웃기웃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커머스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누구나 이커머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온라인을 조금이라도 만질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만질 수 없더라도 본인이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삶에 만족하시면서 네. 여기서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요, 전 머무르진 않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게 제 삶의 모토라서. 나아가실 거예요? 네네. 작년보다는 오늘, 올해보다는 내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게 네, 제 그럼 작년보다는 오늘, 올해보다는 내년에 앞서 나가실 프리덤님과의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